시편은 향당편입니다. 이 향당편의 편지는 고주에서는 이거를 25장으로 규정을 했고, 또 신주에서는 이거를 17장으로 엮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주를 위주로 논을 정리하기 때문에 17장으로 되어 있는 신주의 편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당편은 다른 편들과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향당편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해 두면은 이후 개별장을 읽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향당편의 위치와 성격은 바로 본편은 수리편, 태백편처럼 사상이나 명제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공작의 일상적 언행과 몸가짐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공작의 말보다는 모습을, 교설보다는 실천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당편이라는 이 제목,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향당편의 제목은 바로 향이란 고향, 즉 고향, 사적인 공간을 얘기하고, 당은 마을 공동체, 일상 사회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이나 정치 현장이 아닌 그냥 생활 속의 공자의 모습을 그린 장들이 바로 향당편입니다. 그래서 이 향당편의 이 핵심 주제는 바로 예의 생활화입니다. 일상 생활이니까, 사적인 생활이니까 예의 생활화. 즉 말투나 자세나 걷는 법이나 옷 입는 법, 식사 예절, 제사 태도, 병들었을 때의 처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인데, 즉 얘는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당편은 바로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을 했고, 또 이 부분은 신교라고 해서 몸신이죠. 몸으로 가르친다. 몸으로 모범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향당편에서는 교훈적인 어떤 명언이나 이 말이 없습니다. 즉 제자에게 설명한 말이 아니라 제자가 본 것을 적은 그런 기록입니다. 즉 향당편은 공자의 인격 기록이나 도덕적 다큐멘터리, 성인의 일상 전기로 이렇게 평가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향당편의 사상적 의미는 바로 육아유의가 어떤 관심, 이런 게 아니고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유의임을 증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하면 향당편은 공자가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공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향당편은 이러한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윤리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활 전체 중에서 특히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향당편 1장과 2장을 이 말의 언어의 관습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의 예절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일장은 말의 사적인 자리에서와 즉 공적인 자리에서의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가에 대한 그런 규정이고, 2장은 이 공적인 규정에서도 조정에서의 얘기와 임금이 있을 때와 얘기와 또 조정에서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인 하대부하고 얘기할 때와 상대부하고 얘기할 때와 이렇게 언어의 관습에 대해서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달리하는가 이런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향단편 1장과 2장을 한꺼번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단편 1장은 바로 공사의 구별에서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언어의 구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공자가 사적인 자리에서의 언어의 태도, 공적인 자리에서의 언어의 태도, 즉 사적인 자리에서는 스스로 낮추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책임있게 말하되 언제나 예로서 절제했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1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자 어향당, 순순, 이건 순이라고도 읽고 준이라고도 읽는데 여기서는 순으로 읽겠습니다. 순순 여야 사불능언자, 이건 바로 향당에서, 이건 허사죠. 뭐 애서니까 이건 전치사 구죠. 그래서 공자는 순순연하다, 공자는 순순히 말했다. 어디에서? 향당에서. 즉 향당에서 말한 것이니까 이건 사적인 자리에서의 언어 예절입니다. 이에 비해서 종묘와 조정에서 있을 때, 그가 공자가 종묘와 조정에 있을 때 얘기니까 이거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언어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와 공적인 자리에서의 그 언어는 어떻게 구사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1장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 어향당 순순여야 사불능언자, 즉 공자는 순순, 즉 공손하고 성실하게 얘기했다. 어디에서? 향당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주어가 되고 이게 수어가 되겠죠. 이것은 전치사구니까 바로 공자는 향당에서, 향당은 뭐예요? 고향 사람들 모인 그런 사적인 자리죠. 이 향당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주례할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직결을 한번 해보면은 그냥 공자는 향당에서 순수녀 여야 했던, 그러니까 공자는 향당에서의 고향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있을 때는 순수녀하다, 공손하고 성실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했느냐, 불능언자, 불완전 명사죠. 불능, 능히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어눌하게, 공손하고 성실하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는 바로 사적에서의 공자의 언어 태도이고, 그 다음에 기는 공자죠. 공자가 있을 때 어디에서? 종묘와 조정이라는
바로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편편언했다. 편편언은 바로 명백하고 확실하게, 응?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연은 이는 연과 같죠. 뭐뭐가 같다 이런 얘기니까 그는 아주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말하되 지극히 신중했다. 신중히 말했다. 이렇게 공자는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에서의 말의 예법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만 주의를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공자 향당에서 향당은 뭐냐? 향당은 주례의 향당 제도가 있습니다. 주례라는 책에. 그래서 이게 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은 500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국에서의 그 지방자치제도는 2쯤 됩니다. 예? 그 다음 향은 12,500가구. 이게 모여 있는 게 향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로 보면은 읍이나 면 정도.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인 이런 그 자기 사람이나 읍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공자가 말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순수면이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향에서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순수면, 공순히 말했다. 이게 순자가 순도 되고 주는 어말준입니다. 준도 되는데 주는 어말준. 어말준인데 여기서는 그냥 정성스럽게 얘기했다. 성실하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온화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고향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공손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가 또 이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종묘와 조종인데, 종묘는 바로 제사의 공간이죠. 제사 지내는 제사의 그 공식 공간. 조종은 바로 정치의 공식 공간이죠. 이런 그 공적 의례적 공간에서는 바로 어떻게 있느냐? 편편하죠. 편은 이게 아주 편안하게, 막힘없이 말을 하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편자는 또 오줌변이라고 해서 변소 올 때도 요자를 쓰죠. 오줌변. 그런데 여기서는 편편하다 해가지고 말이 막힘없이 나오다. 즉 경솔하지 않고 조리가 있게 말한다. 그런데 지극하게 그것도 근실하고 아주 상가고 신중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 여는 그럴 뿐이다. 지극히 신중하고 근엄하게 말할 뿐이다. 이런 얘기인데 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향당은 바로 사적인 거죠. 사적인 자리에서의 바로 일상생활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당, 일상생활,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의 태도는 순순연하다. 순순. 준어말 준이 아니고 준으로도 읽는데 여기서는 순으로 읽어가지고 즉 과묵하다. 이런 거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다. 공자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발언을 잘 안 하는 그런 거, 아주 과묵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기준은 바로 향당에서는 아주 겸양하죠. 겸손할 뿐이죠. 그래서 핵심 덕목은 바로 말을 절제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공적인 자리인 종묘나 조정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거기 때문에 편편하게 바로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는 어떤 그 공적인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명확하게 아주 신중하게 한다. 이렇게 사적인 자리와 향당에서의 사적인 자리와 종묘와 조정에서의 공적인 자리에서의 언어의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에서의 핵심 의미는 뭡니까? 바로 향당에서의 겸양, 조정에서의 어떤 그 책임, 직분, 이것을 위해서 조정에서는 책임을 위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말을 했고, 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과묵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표현의 정도는 장소와 역할의 결정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의 본질은 군자는 항상 똑같은 그런 그 태도로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항상 그 자리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인 그런 그 예의 범절,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예의 범절로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맞는 태도를 선택해서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바꿔서 현대 공직자의 윤리로 발언 윤리를 생각해 보면은 사적인 말이 공적인 말이 되지 않도록, 즉 사적 발언이나 회식 자리의 농담이라든가 개인 SNS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적인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그 조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직자의 말은 사적 발언이라도 면책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공직자리에서 침묵은 미덕이 아니에요. 공직자는 그런 그 직책에서 나오는 어떤 그 책임감으로 해서 말을 명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즉 침묵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죠. 반면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오히려 말을 적게 하는 거, 침묵이 미덕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직자는 직무상 발언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나 선동이나 과잉 표현은 배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어서 향당편 2장을 곧바로 해석을 해보면 이 2장은 전부 공적인 자리예요. 조정에서 임금이 있을 때와 또 조정에서 상대부 사람들은 하대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하대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이렇게 그 공적인 자리에서의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요 구별이 바로 향당편 2장입니다. 즉 공적 공간, 즉 조정 안에서의 상대방의 지위, 하대부냐 상대부냐, 여기에 따라서 발언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고대 춘추시대는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갈 때는 아침 해 뜨기 전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시계 같은 것이 없었을 거니까 그냥 아침 해 뜨기 전에 출석을 해가지고 군왕이 나와서 아침 조회를 하는데,
이 아침 조회를 군왕이 나와서 하는데, 즉 그 조회라는 것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회의 비슷한 거겠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공자도 한때는 52, 3대 때에는 대사부라는 대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 나갔겠죠. 그래서 이때 공자가 조회에 참석할 때, 이때도 상대부의 말과 하대부의 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변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극히 엄숙하게 예의를 차려 말했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일장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언어의 예의와 공적인 자리의 언어 예술을 얘기했는데, 사적 공적을 구별해서 얘기했는데, 이 장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언어의 예절을, 그 중에서 조정에서의 언어의 예절과 임금이 있을 때의 언어의 예절을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해서 이 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조는 하나의 여기서 독립적 문장이죠. 조정에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조정에 있을 때 여하대부, 여상대부, 여기서 하대부와 여대부인데, 이 춘추시대는 바로 주나라 천자국의 제후국인 노나라니까, 노나라에서 제후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제후죠. 제후 밑에 경, 제후, 경, 그 다음에 대부, 그 다음에 사, 이런 그 계층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부는 바로 대부보다 윗자리니까, 지금 조정에서 얘기니까 왕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얘기니까 누구까지냐? 경이죠. 그러니까 자기 대부보다 위의 자리인 경과 얘기할 때와, 그리고 하대부는 대부와 또 밑에 사, 이런 사람과 얘기할 때의 구별이죠. 그래서 일단 하대부와 더불어 얘기할 때는, 조정에서 말할 때는 뭐냐? 간간여야 했죠. 이 간을 주자는 그냥 강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직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주자 집주를 위주로 해서 그러면은 조정에서 하대부, 대부 밑에 있는 사람과 혹은 대부들과 더불어 말을 할 때는 주자의 집주의 해석대로 아주 강직하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즉 거리낌 없이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이런 얘기죠. 간간여야는 거리낌 없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조정에서 지금 임금이 아직 오지 않았을 경우니까 상대부와 자기의 윗사람인 경과 얘기를 할 때는, 경과 얘기할 때는, 말할 때는 은은여야 있다 말이죠. 은은 향기운인데 온화을 온화하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자 집에서는 이걸 활락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즉 공손하고 온화하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임금이 군제, 임금이 계실 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축척여야 했다. 지극히 공경하는 태도와 또 공경하는 태도와 그리고 여여여야 엄하고 상가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이렇게 2장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조정에서 상대부와 얘기할 때와 하대부와 얘기할 때 또 임금이 있을 때의 언어의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주의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상대부, 하대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제후경대보에서 대부 밑에, 대부와 대부 밑에 이걸 이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바로 간간연, 강직하다고 그랬죠, 주자는. 그러니까 동료나 대부나 밑에 있는 어떤 사들, 이런 사람과 얘기할 때는 당당하고 시원한 말투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료 후배와의 대화는 수평적 소통을 했다. 그 다음에 여상대부, 즉 상급자인 경에게 말을 할 때는 바로 자기의 상급자한테 말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 그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거니까 대개 간쟁이죠. 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잘못을 간하는 거, 간쟁을 밑에 사람이 위 사람을 얘기할 때는 어떤 잘못된 것이나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까 바로 간쟁, 간쟁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은은하겠다. 즉 상급자니까 은은 바로 온화은인데 어떻게 했느냐, 말이 온화하니까 말이 부드럽고 예를 갖추며 격을 지키는 태도죠. 다시 말해서 존중과 철제의 언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계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축은 무슨 상갈축이에요. 상가다. 상갈축. 예, 전부 고니까 이런 말들은 요즘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썼던 얘기니까 그대로 이런 게 있었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갈착, 상갈축, 공손할 척이에요. 공손할 척. 공손할 척이니까 아주 공손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임금이 계시니까 당연히 공손히 얘기해야 되겠죠. 공손히 얘기했고, 신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다시 말해서 이때의 그 얘기는 바로 어떤 권위 앞에서 긴장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앞의 어떤 경외심이죠. 어떤 왕, 즉 제후, 경, 대부, 사가 있는 이런 계층이 있는 이런 이런 데서의 바로 이런 제도 앞에서의 어떤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야는 바로 엄숙하고 우유의를 차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2장의 사상적 핵심은 바로 아부도 무례도 아닌 적합성, 즉 공자는 하급자에게 거만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군주 앞에서도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이런 존대가 아니라 항상 예의적 합성을, 예의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언윤리의 미세 조정, 요건 바로 향당 1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적 공적의 대비라면은 향당 2장은 같은 공간 안에서의 그 위계별로 상대부와 하대부 또 왕이 있을 때와 그 발언 윤리에 대해서 적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자는 조정에서조차도 상대의 지호에 맞게 말의 온도와 밀도를 조절하되 어느 경우에도 예의 선을 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